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분,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국방과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의 업적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역설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어진 임금 세종대왕은 사실 평생을 끈질긴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았던 한 명의 환자였다는 것을요. 이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위대한 세종의 모습에 또 다른 깊이와 인간적인 감동을 더해줍니다. 자신이 겪는 지극한 고통을 통해 비로소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의학혁신의 길을 걸었던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역사적 정보 전달을 넘어선 깊은 감동과 통찰을 선사할 겁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군주가 자신의 연약한 육체적 한계를 넘어 어떻게 온 백성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는지, 그 인간적인 면모와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험해볼까요? 세종대왕의 삶은 재위 기간 내내 수많은 질병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병의 종류만 해도 참으로 다양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젊은 시절부터 오늘날의 당뇨병과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았고 극심한 눈병과 피부병 역시 그를 늘 괴롭혔다고 합니다. 특히 지독한 안질로 인해 시력을 거의 잃을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고 온몸을 밤새도록 가렵게 만드는 피부병은 그의 일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끊이지 않는 통증 속에서 왕의 몸은 단 하루도 온전히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매일 밤 어이들은 왕의 침정 곁을 지키며 정성껏 진맥하고 갖가지 약을 처방했지만 당시 조선의 의료 수준으로는 왕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의학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온 방대한 의서에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이 과연 조선의 백성들에게도 최선일지는 미지수였고, 민간에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미신적인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왕실의 의학조차 이러한 한계를 가졌으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병마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았을 겁니다. 마을 어귀의 낡은 약방에는 제대로 된 약재조차 구하기 어려웠고 병의 원인조차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였죠. 자신이 직접 겪는 육체적 고통은 세종대왕에게 단순한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침침하고 몸이 불편할 때마다 그는 더 멀리, 더 깊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오죽할까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사무치게 자리 잡았던 것이죠. 이러한 깊은 연민과 공감은 세종대왕이 의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실의 안녕과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학이 가진 한계, 즉 중국 의서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과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의 난립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옛것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조선의 환경과 백성의 체질에 맞는 새로운 의학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병의 고통과 주변의 무력한 의료 현실을 목도하며 세종은 의학을 단순한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넘어선 백성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과학이자 인본주의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병든 왕은 자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위대한 의료개혁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루어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병마에 시달리던 세종대왕이 자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모든 백성을 위한 의료개혁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루어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의료개혁은 그저 병을 치료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위대한 과학자처럼 의학이라는 분야를 철저히 탐구하고 분석하는 데서 출발했죠. 당시 조선의 의료 환경은 중국에서 들여온 오래된 의서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이 매우 심했습니다. 중국의 약재와 치료법이 우리 땅에서 자라는 약초나 우리 백성들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세종은 이런 기존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땅과 우리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의학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보였답니다. 이는 마치 낡은 관습과 편견이라는 벽을 깨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과학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의학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적인 행위가 아닌 엄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모으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죠. 전국 8도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약초는 물론 대대로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수많은 치료법들까지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의 관원들을 각 고을에 직접 파견하여 백성들의 실제 경험담과 효과적인 치료 사례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연구기관이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듯 조선 8도의 생생한 의학 지식을 통합하고 검증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된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국가적 차원의 의학으로 승화시키려 했던 세종의 깊은 인본주의적 통찰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특히 세종은 향약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향약이란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활용한 토종의학을 의미합니다. 굳이 비싼 값에 중국에서 들여오는 약재 대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와 치료법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의학을 체계화하려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조선의학의 기틀을 다진 기념비적인 업적, 향약집성방 편찬이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집대성한 최초의 대규모 의학 서적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병든 왕의 고통이 백성을 위한 위대한 과학적 탐구로 이어진 놀라운 결실이었죠. 세종대왕의 의료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학 지식이 축적되어도 백성들이 그것을 접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의학 지식을 백성들에게 널리 확산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당시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활자 인쇄술을 활용해 의학 서적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공공도서관이나 온라인 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세종은 귀한 의학 지식을 일반 백성의 손에 쥐어주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성 환자를 돌볼 의료,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유교적 관념이 강했던 당시 사회에서 남성 의원이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랐죠. 의녀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부인과 질환이나 출산 등 여성 특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의료기관 또한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병든 백성들이 보다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정점에는 당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학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의방유치 편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중국 의서는 물론 조선의 향약까지 망라하는 방대한 의학 지식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결정판이었습니다. 무려 365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은 의학 분야에서 세종시대의 지적 역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의방유치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을 넘어 당시까지 축적된 동아시아 의학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재해석한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병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던 왕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이토록 방대하고 혁신적인 지식의 보고를 탄생시킨 진정한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의 의학적 업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의방유치 같은 방대한 의학 서적이나 의녀, 제도 같은 혁신적인 정책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학적 유산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나 약재를 넘어 백성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인간 중심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의 시선은 병든 몸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그 몸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지탱하는 모든 요소에까지 닿아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건강은 단순히 좋은 약을 먹거나 의술을 받는 것만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일찍이 이러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농업이 풍요로워야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굶주리지 않아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가뭄과 홍수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의학과 무관해 보여도 이는 백성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키려는 예방의학의 큰 그림이었던 셈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 천문학도 마찬가지였죠. 농사의 때를 정확히 알아야 수확을 극대화하고 이는 곧 백성들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니까요. 칠정산 같은 역법서와 혼천의 같은 과학기구들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실용적인 과학의 총체였죠. 정확한 도량형 확립 역시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해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사회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세종의 통치는 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농업, 천문학, 도량형 등 모든 과학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백성의 삶 전체를 보듬으려는 거대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죠. 오늘날 우리가 예방의학이라 부르는 개념을 이미 500여 년 전에 실천하려 했던 겁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 올바른 식생활 권장, 계절에 맞는 생활습관 강조 등 백성들의 일상 속에서 질병을 멀리할 지혜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단순히 병든 이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왕의 선구적인 안목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보여준 인본주의적 통치는 백성의 고통을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근본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특권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백성들의 안녕만을 염원했죠. 그의 의학적 유산은 단순한 치료법이나 약재 목록이 아닌 백성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인간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병든 백성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혁신했던 과학적 정신이 결합되어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의학적 업적은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고통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실증적인 과학 정신과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결합되어 탄생한 인류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노력은 조선시대 의학 발전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공중보건과 과학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메시지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약한 육체적 조건을 넘어 오직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존경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병든 왕이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그의 인본주의적 통치는 현대 사회에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것일까요? 세종대왕의 지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건강을 넘어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죠. 백성들이 굶주리면 병에 걸리기 쉽고 농사를 망치면 생활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펼친 과학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업 기술의 발전은 곧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예방의학의 일환이었죠.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사 시기를 정하는 천문학, 물의 흐름을 다스리는 수리 기술, 그리고 모든 거래에서 공정함을 기하는 도량형의 표준화까지 이 모든 것이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의학을 단지 병을 치료하는 기술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는 총체적인 인간 중심 철학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셨던 거죠. 이는 질병의 원인을 환경과 사회 시스템 전체에서 찾으려는 현대 공중보건의 시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의 인본주의적 통치는 고통받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모색했던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병고를 통해 백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학문과 기술을 동원했던 세종대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그는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예방부터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료체계를 꿈꾸었던 선구적인 리더였습니다. 병든 왕이 남긴 이 의학적 유산은 단순한 의서나 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고통을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여 해결하려 했던 위대한 인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삶과 업적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성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는 완벽한 신체가 아닌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고통받았지만 그 약함을 백성을 향한 강한 사랑과 실증적인 과학 정신으로 승화시켜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업적은 조선이라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팬데믹 상황이나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세종대왕의 유산을 통해 인간 중심의 가치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의 병고를 통해 백성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인간 세종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깊은 존경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병든 왕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어쩌면 가장 건강한 리더십의 표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통찰력과 백성을 향한 사랑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진정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통치자 세종대왕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